나는 부모님의 장례식에서 그들의 유고를 바다에 뿌리며 속으로 웃었다. 그들은 나의 결혼식을 진짜가 아니다라고 비웃었지만 이 순간 그들의 끝은 내가 만든 진짜 장례식이었다. 20해 동안 묻어둔 비밀, 내가 대신 짊어진 죄악이 이제야 그들을 삼키는 파도가 되었다. 그날 내 결혼식은 정말로 뒷마당 바비큐였다.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 비가 그친 오후에 우리는 친구 몇 명과 함께 그릴에 고기를 구워 먹었다. 신랑인 민준이는 웃으며 지게 우리 스타일이야 라고 했고 나는 하얀 드레스 대신 편한 청바지에 블라우스를 입었다. 화려한 한복, 화사한 꽃다발, 수백 명의 하객. 그런 건 우리에게 사치였다. 나는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민준이는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였다. 우리는 그냥 서로를 사랑했고 그걸 축하하고 싶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부모님은 오지 않았다. 전날 밤 엄마의 전화가 왔다. 그런 뒷마당 파티에 가서 뭐 하러 가? 진짜 결혼식이 아니잖아. 목소리는 차갑고 비아냥거림이 스며들었다. 아빠는 말없이 듣기만 했을 테지. 그들은 항상 그랬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사는 완벽한 가족의 완벽한 부모. 나는 그들의 실패작이었다. 대학을 중퇴하고 안정된 직업도 없이 평범하게 사는 딸, 그들의 눈엔 내가 보이지 않았다. 아니, 보이더라도 비웃음거리일 뿐이었다. 결혼식이 끝난 후 나는 그 말을 잊으려 애썼다. 민준이와 함께 새 삶을 시작했다. 작은 원룸에서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며 출근하고 저녁에 함께 요리를 하며 웃었다. 하지만 그 상처는 천천히 썩어갔다. 왜 그들은 오지 않았을까? 왜 나를 그렇게 무시했을까? 20살 때부터 쌓인 원망이 그 바비큐 냄새처럼 코끝에 맴돌았다. 20살, 나는 대학생이었다. 철학과를 전공하며 세상을 바꾸는 꿈을 꾸던 때, 그해 여름, 아빠의 회사가 위기에 처했다. 아빠는 중소기업 CEO였다. IT 부품 제조업체로 겉으로는 번창하는 듯 보였지만 속은 썩어가고 있었다. 뇌물수수, 세금 탈루, 직원 착취. 나는 나중에 알게 된 사실들이다. 그날 아빠는 집으로 돌아와 창백한 얼굴로 엄마와 속삭였다. 회사 망할 거야. 경찰이 올지도 몰라. 엄마는 평소처럼 침착했다. 그래. 그럼 어떻게 하지? 그들은 나를 불렀다. 거실 소파에 앉혀놓고 차를 한 모금 마시게 한 후 말했다. 지은아, 아빠가 실수했어. 회사를 구해야 해. 내가 도와줄 수 있니? 도와준다고? 나는 아직 세상을 모르는 소녀였다. 그들은 나에게 서류를 보여주었다. 가짜 계약서, 허위 거래 내역. 이걸 내 이름으로 대신 서명해. 아빠 대신 이유는 간단했다. 아빠는 이미 범죄 전력이 있었고 엄마는 외국 국적 취득으로 의심받기 싫어했다. 나는 깨끗한 대학생 딸, 경찰이 조사해도 아빠 몰래 한 짓이라고 하면 될 거라 했다. 가족이잖아. 나중에 보상할게. 나는 울면서 서명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하지만 가족을 믿었다. 다음 날 경찰이 왔고 나는 조사받았다. 내가 한 짓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 실수예요. 아빠의 회사는 구원받았고 나는 집행유예로 끝났다. 대학은 중퇴, 장학금은 날아갔고 취업은 꿈도 못 꿨다. 20살의 나, 인생이 무너졌다. 그들은 고마워, 지은아. 이제 잊자, 라고만 했다. 그 후로 나는 그늘에서 살았다. 카페 알바, 편의점 야간 근무, 끝없는 빚 우 부모님은 나를 피했다. 내가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라는 말로 나를 탓했다. 민준이를 만난 건 그때였다. 그는 나의 상처를 알았지만 과거는 과거야 라고 안아주었다. 우리는 결혼을 꿈꿨다. 하지만 부모님의 그 말,
뒷마당 바비큐는 진짜 결혼식이 아니다. 그것이 마지막 방아쇠였다. 결혼 한 달 후, 나는 우연히 알게 되었다. 옛 동네 친구가 SNS에 올린 사진. 아빠의 회사 30주년 파티. 화려한 호텔 뷔페, 하객 수백 명. 엄마는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걸고 웃고 있었다. 그 아래 댓글, 지은 누나 결혼식은 안 가셨어요? 바비큐라 들었어요. 친구의 장난기 어린 말에 엄마의 답글, 그건 결혼식이 아니었어. 그냥 파티지. 그 순간 모든 게 폭발했다. 나는 컴퓨터를 켜고 20년 전 서류를 다시 봤다. 변호사를 고용할 돈은 없었지만 인터넷으로 배웠다. 법률 포럼, 범죄 기록 조회. 그리고 발견했다. 아빠의 진짜 범죄. 그 뇌물은 단순한 세금 탈루가 아니었다. 직원 한 명이 자살했다. 과로와 임금 체불로. 그 직원의 가족이 고소했지만 아빠는 증거를 조작했다. 그리고 그 증거를 내가 대신 짊어진 거였다. 직원의 이름은 박철수. 그의 딸, 은지가 나와 같은 나이였다. 은지는 그 후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나는 그녀를 만났다. 카페에서 떨리는 손으로 커피를 건네며 당신 아빠가. 우리 아빠 때문에 그녀의 눈물이 내 가슴을 찔렀다. 그날 우리는 동맹이 되었다. 은지와 나는 복수를 계획했다. 아니, 진실을 드러내는 정의를. 하지만 복수는 단순하지 않았다. 부모님은 교활했다. 아빠는 이제 은퇴했지만 자식 회사로 자금을 빼돌렸다. 엄마는 사회복지재단 이사로 착한 엄마 이미지를 쌓았다. 그들은 나를 버린 게 아니라 이용한 거였다. 20년 동안 나는 그들의 그림자였다. 이제 나는 그 그림자를 뒤집을 터였다. 첫 번째 단계는 정보 수집이었다. 나는 민준이 몰래 밤늦게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해킹 앱을 다운받았다. 불법. 그래, 하지만 그들은 이미 나를 범죄자로 만들었다. 아빠의 이메일, 은행 거래 내역. 모든 게 드러났다. 뇌물의 흔적, 박철수 씨의 자살 유서 조작. 엄마는 알았다. 그녀는 아빠의 공범이었다. 가족을 지키는 거야 라고 자신을 속였다. 은지와 나는 계획을 세웠다. 먼저 언론에 제보. 하지만 그냥 폭로하면 그들은 돈으로 무마할 터, 그래서 더 교묘하게. 나는 가짜 아이디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증언을 올렸다. 강남 CEO의 딸, 20년 전 억울한 누명 익명으로, 하지만 세부 사항은 정확히. 댓글은 폭발했다. 이런 가족이 다 있어? 사회정에 어디 갔어? 부모님은 당황했다. 엄마의 전화가 왔다. 지은아, 내가 한 짓이야. 왜 이러니? 나는 웃었다. 바비큐 결혼식이 진짜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이건 진짜 복수예요. 아빠는 직접 찾아왔다. 문 앞에서 무릎 꿇었다. 미안해. 용서해줘. 하지만 그의 눈은 공포뿐, 후회는 없었다. 두 번째 단계, 법적 공세. 은지의 도움으로 변호사를 찾았다. 프로보노, 정의감 강한 젊은 여성. 그녀는 내 과거 기록을 뒤집었다. 당시 미성년자에 가까운 나이, 강제 서명 증거의 재심 청구, 법정은 드라마 같았다. 서울지법, 기자들로 가득. 아빠는 증언대에서 떨었다. 딸이 자발적으로 하지만 증거가 쏟아졌다. 이메일, 녹취록. 엄마는 모르겠어요 라고 했지만 그녀의 재단 후원금이 아빠의 뇌물과 연결되었다. 사회는 갈라졌다. 일부는 가족의 비밀, 이해해라고, 다른 일부는 부패한 상류층, 처벌하라, 라고. 나는 영웅도 악마도 아니었다. 민준이는 걱정했다. 이게 끝나면 우리만 남을까? 나는 안아주며 속삭였다. 이게 시작이야. 하지만 복수는 비용을 치렀다.
은지는 트라우마로 다시 병원에 갔다. 나는 직장에서 해고되었다. 이미지 문제라며. 민준이와의 결혼 생활은 균열이 갔다. 그는 너무 멀리 갔어 라고 했다. 밤에 그는 소파에서 잤다. 나는 혼자 창밖을 봤다. 서울의 불빛, 그 속에 묻힌 수많은 비밀. 법정 재판이 끝난 후 나는 자유로웠다. 하지만 자유란 무거웠다. 판사는 아빠에게 10년 실형을 선고했다. 엄마는 5년, 집행유예. 그들은 강남 아파트를 팔아야 했다. 경매 현장, 나는 멀리서 지켜봤다. 사람들이 그들의 완벽한 삶을 헐값에 사들이는 광경. 엄마는 나를 노려봤다. 내가 다 망쳤어. 내 결혼식처럼 이 모든 게 가짜야? 가짜. 그 말이 내 가슴을 후벼 팠다. 내 결혼식은 가짜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이었다. 민준이와의 작은 파티, 웃음소리, 고기 타는 냄새. 그게 진짜였다. 부모님의 삶이 가짜였다. 아빠의 성공은 피로 물든 엄마의 미소는 거짓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니 민준이가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끝났어. 그의 눈은 피곤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마지막 한방 계획의 세 번째 단계, 재단 파괴. 엄마의 사회복지재단, 사랑의 손길. 표면적으로는 고아원 지원, 장애인 돕기. 하지만 자금은 아빠의 더러운 돈으로 굴러갔다. 나는 내부 고발자를 만들었다. 재단 직원 중 한 명, 젊은 남자. 그는 나의 이야기를 듣고 동요했다. 저도 의심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함께 증거를 모았다. 은행 이체, 허위 기부 내역. 그 직원은 제보했다. 뉴스 헤드라인, 유명 재단, 뇌물 세탁 의혹. 엄마의 이미지는 산산조각 났다. TV 인터뷰에서 그녀는 울었다. 내 딸이 날 배신했어요. 가족을 믿지 못하다니. 시청자들은 분노했다. 가짜 눈물. 피해자 코스프레. 하지만 여기서 갈등이 시작되었다. 나는 정의의 사도가 되었다. 온라인 팬클럽까지 생겼다. 지은 누나 화이팅. 하지만 반대파도 있었다. 가족을 파괴하는 딸, 미쳤어. SNS는 전쟁터. 나는 댓글을 읽으며 밤을 지새웠다. 민준이는 그만해. 우리 아이를 생각해라고 했다. 아이. 우리는 아직 임신조차 안 했지만 그는 미래를 꿈꿨다. 나는 과거에 사로잡혔다. 은지가 퇴원했다. 우리는 한강공원에서 만났다. 그녀는 더 강해 보였다. 고마워, 누나. 아빠의 복수, 내가 대신 해줬어. 하지만 그녀의 눈엔 어둠이 있었다. 이제 내가 내 부모님한테. 그녀의 계획은 더 잔인했다. 아빠의 감옥 생활을 방해, 엄마의 정신 붕괴 유도. 나는 막았다. 안 돼, 그건 나의 복수야. 우리는 다퉜다. 너도 똑같아. 피해자 흉내, 은지의 외침이 내 균열을 드러냈다. 나는 정말 정의를 원했나? 아니면 그냥 고통을 나누고 싶었나? 그날 밤 꿈을 꿨다. 20살의 나, 서명하는 손오피가 아니라 잉크가 흘렀다. 아빠의 웃음소리, 엄마의 속삭임. 깨어나 보니 민준이가 없어졌다. 쪽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사랑해, 하지만 이게 사랑이 아니야. 민준이의 부재는 나를 무너뜨렸다. 원룸은 텅 비었다. 그의 커피잔, 옷냄새, 모든 게 고통이었다. 나는 부모님을 탓했다. 아니, 나 자신을. 왜 그들의 죄를 대신 짊어졌나? 왜 지금까지 용서하려 했나? 전화로 민준이를 불렀다. 돌아와. 끝내게. 그는 믿을 수 없어.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라고 했다. 부모님은 감옥과 집에서 썩어가고 있었다. 아빠는 건강이 나빠졌다.
가남 초기. 뉴스가 보도했다. 전시요, 수감 중 병들다 일부 동정 여론이 생겼다. 늙은이한테 너무해 엄마는 정신과에 다녔다. 우울증 진단. 그녀는 나에게 편지를 썼다. 지은아, 엄마가 잘못했어. 용서해. 내 결혼식 가고 싶었어. 하지만 자부심. 웃기지도 않았다. 나는 편지를 찢었다. 하지만 가슴이 아팠다. 가족이란 무엇인가? 혈육. 아니면 상처. 은지가 왔다. 이제 마지막. 엄마의 재단 완전 파괴. 우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피해자들 모아 증언. 박철수 씨의 아내, 다른 직원들. 무대 위, 나는 마이크를 쥐었다. 이 모든 게 가족의 이름으로. 하지만 이제 끝입니다. 회견 후 폭풍이 몰아쳤다. 재단은 해체되었고 엄마는 자살 시도했다. 병원에서 깨어난 그녀, 나를 봤다. 왜 나까지? 나는 대답했다. 당신이 날 버렸으니까. 바비큐가 진짜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녀의 눈물은 진짜였다. 처음으로. 미안해. 아빠를 사랑했어. 너를 잃고 싶지 않았어. 그 말에 나는 흔들렸다. 사랑. 그들의 사랑은 독이었다. 하지만 나의 사랑은? 민준이에게 전화했다. 만나자. 우리는 카페에서 만났다. 그의 얼굴은 수척했다. 지은아, 복수는 끝났어. 이제 우리 삶을 살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하지만 말끝을 흐렸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빠의 마지막 비밀. 조사 중 나는 알게 되었다. 아빠의 암은 스트레스 때문이 아니었다. 그는 더 큰 비밀을 숨겼다. 20년 전 박철수 씨 자살은 사고가 아니었다. 아빠가 밀어붙였다. 입 다물라고. 이 증거는 아빠의 일기, 감옥에서 압수된. 나는 그걸 공개할까 고민했다. 공개하면? 아빠 사형급. 하지만 그는 내 아버지였다. 사회는 나를 찢었다. 지은은 악마야? 아버지 죽이려 해? 아니, 피해자야. 정의를. 나는 중립이 될 수 없었다. 트위터, 인스타, 모든 곳에서 내 이름이 팬과 헤이터. 나는 은지에게 말했다. 이제 그만. 내가 알아서 할게. 그녀는 웃었다. 너도 변했어. 복수의 맛을 알았지? 아빠의 재판 재개. 살인 혐의 추가. 법정은 혼란. 기자들, 시위대. 사형하라. 자비를. 나는 증인으로 불렸다. 증언대에 서서 일기를 읽었다. 철수가 알아챘다. 입 막아야 해. 목소리가 떨렸다. 아빠는 나를 봤다. 눈물이 흘렀다. 지은아. 왜? 그 물음이 나를 찔렀다. 당신이 날 죽였으니까. 20살의 날 외 판사는 사형을 선고했다. 집행까지 1년. 엄마는 무너졌다. 내가 살인자가 됐어. 그녀의 말에 나는 반박했다. 아니. 당신들이 날 만들었어. 민준이는 돌아왔다. 함께 이겨내자. 우리는 새 집으로 이사했다. 작은 단독주택, 뒷마당에 그릴을 놓았다. 우리 결혼식 재현하자. 그는 웃었다. 하지만 밤에 악몽이 왔다. 아빠의 얼굴, 엄마의 울음. 은지는 사라졌다. 그녀의 메시지, 내 목 끝났어. 이제 내 차례. 조심해. 무슨 뜻? 곧 알게 되었다. 은지가 아빠의 변호인을 매수했다. 감옥 내 폭행 유도. 아빠는 더 빨리 죽었다. 심장마비. 공식 원인, 스트레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은지의 복수.
나는 은지를 쫓았다. 그녀의 아파트, 문을 두드렸다. 왜 그랬어? 그녀는 미소 지었다. 정의지. 내 부모가 내 아빠 죽였듯 우리는 싸웠다. 너도 똑같아. 살인자, 그녀의 웃음. 그래, 나도. 너도 곧 될 거야. 사회는 절정에 달했다. 다큐멘터리 제작, 책 출간 제의. 나는 거부했다. 이건 내 이야기 아니야? 우리 모두의 하지만 속으로는 갈라졌다. 나는 누구인가? 피해자. 가해자. 민준이는 임신 소식을 알렸다. 아기야, 기쁨 속의 공포. 이 아이에게 어떤 유산을 줄까? 아빠의 장례식. 소수의 참석자. 엄마는 검은 한복 차림으로 서 있었다. 나는 멀리서 지켜봤다. 그녀가 다가왔다. 지은아, 용서할 수 있니? 나는 대답했다. 모르겠어. 시간 필요해. 하지만 속으로는 끝났음을 알았다. 민준이와의 삶은 평화로웠다. 배속아이, 움직임 느껴질 때마다 눈물이 났다. 하지만 은지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그녀는 잡혔다. 살인 공모 혐의. 재판에서 그녀는 나를 지목했다. 지은 누나가 부추겼어. 복수 가르쳤어. 거짓말. 하지만 증거. 우리의 메시지, 만남 기록. 나는 다시 법정에 섰다. 이번엔 피고인으로. 그녀를 만난 건 사실. 하지만 폭력을 지시한 적 없어. 변호사는 싸웠다. 하지만 여론은 나를 삼켰다. 연쇄 복수범. 가족 파괴자, 민준이는 곁에 있었다. 믿어. 너는 무죄야. 판결, 무죄. 하지만 상처는 영원했다. 은지는 15년. 그녀의 마지막 말, 우린 똑같아, 누나. 모두 괴물이야. 엄마와 화해했다. 그녀는 요양원에 들어갔다. 내 결혼식, 진짜 미안해. 가고 싶었어. 우리는 뒷마당 바비큐를 했다. 엄마와 민준이, 나 고기 타는 냄새, 웃음. 하지만 그녀의 눈엔 죄책감. 아이 딸, 이름을 하늘이라고 지었다. 자유로운 하늘처럼. 민준이는 좋은 아빠였다. 우리는 강원도로 이사했다. 바다 앞집 아침에 산책하며 20년 전 유골 뿌린 바다를 봤다. 엄마는 돌아가셨다. 자연사, 편지, 용서해줘서 고마워. 내 결혼식, 최고였어. 나는 울었다. 진짜 눈물. 사회는 잊었다. 나의 이야기는 드라마가 되었다. 뒷마당의 비밀. 시청률 높았지만 나는 보지 않았다. 왜? 끝은 비극이 아니었다. 아니, 모두에게 조금씩. 트위스트, 아이의 DNA 검사, 민준이의 아이가 아니었다. 은지의 마지막 선물. 아니, 20살 때의 실수. 아빠의 비서와의 일회성. 나는 숨겼다. 민준이에게 말할까? 아니. 이 비밀은 나만의. 나는 바다에 서서 생각했다. 복수는 끝났나? 아니, 시작이었다. 새로운 삶, 새로운 선택. 독자여, 당신이라면? 용서. 아니면 계속. 이게 진짜 결말이다.